안녕하세요. 공감 토크쇼 오달수 오늘의 달콤한 수다를 시작해보겠습니다. 개그맨 박명수 씨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인생에서 이것과 죽음은 미룰수록 좋다. 그리고 유재석 씨는요. 이것 이후 나는 하나를 잃고 다 얻었다. 내가 잃은 하나는 바로 나 자신이다 라고 말했다는데요. 오늘의 주제인 이것, 바로 결혼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은 결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저희가 오늘 결혼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로 솔직한 얘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달콤한 수다를 시작해 볼 텐데 오늘 제 옆에 용관 씨가 아닌 다른 분이 와 계시네요. 스튜디오가 그냥 꽉 찼어요. 네. 꽉 찼어. 이 대본에는 용관 씨 대신 오신 훈남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는데 네, 훈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김홍석입니다. 외모는 산적이라고도 많이 하지만 아주 마음 많은 소녀 감성 김홍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훈남에서도 네. 웃어서 좀 죄송한데 소녀 감성은 또 뭐예요? 아주 감성이 풍부합니다. 그래요? 매우 풍부합니다. 저는 그러시구나. 피부과 원장님이 오신다길래 은근히 피부에 기대하고 또 비교될까봐 껌껌이 걱정됐어요. 그런데 털이 부럽네요. 혹시 털도 피부의 연장선인가요? 그럼요. 아니 저희가 나름대로 관리합니다. 아니 그래도 피부과 전문의 분을 모셨으니까 피부에 대한 얘기 좀 궁금한 거 있잖아요. 있죠, 뭐, 많죠. 네, 뭐 여쭤보고 싶은 거. 근데 저는 이게 또 이거 얘기하면 워낙에 피부 좋으신데 뭐. 시청자분들이 혹시 욕하실지 모르겠는데 40대 중반인데 네. 언제부턴가 자꾸 거칠거칠해요. 그러니까 스킨로션을 발라도 예전에는 이렇게 유분기 있는 거가 싫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그게 없으면 큰일 나. 그렇죠. 이게 특히 뭐 나이가 조금씩 드시면서 정상적으로 피부는 좀 건조해질 수 있고요. 저는 이게 엄청 정상적인 거예요? 네, 정상적으로 좀 건조해집니다. 건조해지고요. 그 다음에 또 계절적으로 지금 또 겨울철이지 않습니까? 겨울철이다 보면 뭐 워낙 또 바깥도 워낙 온도가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또 건조할 뿐만 아니라 또 실내는 너무 또 온도가 높아서 그렇죠. 또 건조한 환경이 계속 노출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더 많이 건조해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유분기를 계속 발라요? 덧발로? 일단 뭐 제일 중요한 거는 보습을 충분히 하는 건데 보습의 첫 번째는 물을 많이 드시는 거예요. 피부 역시 물이구나. 이게 물이 충분하게 우리 몸에 있어야지 이게 건조한 환경이 노출되더라도 우리 몸에서 끊임없이 수분을 피부에 공급할 수 있거든요. 진짜 공부를 하시는 분은 바로 바로 메모를 하시네. 최 교수님 물 많이 드시잖아요. 원래. 김 원장님 오시기 전에 그래도 인터뷰 기사를 봤어요. 김홍석 원장님 워낙에 유명하신 분이라서 네. 인터뷰 기사를 보니까 피부 관리 제대로 하는 방법으로 세안을 잘하고 보습에 신경 쓰고 물도 충분히 마시고 비타민 C를 강조하셨더라고요. 저희가 다 하거든요. 기분 전환 차원에서도 저 옛날부터 세안 자주 했어요. 그다음에 물도 엄청나게 많이 마시잖아요. 네. 비타민 C도 12년 전부터 꾸준히 마셨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 잘 제 피부는 왜 이래요? 방금 아주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들었을 때 네. 되게 잘하시고 네. 계시는 것처럼 들리죠. 근데 아주 결정적인 문제가 있어요? 결정적인 실수를 하셨어요. 저는 세수를 자주 한다는 표현. 하고 보습을 꼭 하죠. 그렇죠. 원래 세수는 너무 자주 하거나 강하게 하거나 과하게 하면 오히려 피부를 더 건조하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그렇구나. 또 있잖아요. 또 뭐예요? 담배 피우고. 또 담배. 어때요? 술 담배는 피부에 진짜 안 좋나요? 그렇죠. 담배는 우리 워낙 산화 반응을 많이 일으키니까 피부 노화하고 직결되고요. 술은 피부를 건조하게 만드는 하나의 또 요인이 되기 때문에 커피, 술은 사실은 좀 수분을 많이 빼죠. 그리고 뭐 술, 담배, 믹스 커피 줄이고 해서 그래도 피부 안 좋아지면 그런데 말입니다. 그때 가서 또 질문할 수 있어요. 저희가 피부과 원장님을 모셔서 네. 더 피부에 관해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은데 일단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해봐야겠죠. 네. 이 피부 얘기는 나중에라도 한번 다시 네. 진짜 궁금해한 꼭 분들 그랬으면 많으니까 좋겠어요.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구나. 네, 예. 오늘의 주제인 결혼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요. 나는 결혼을 했는데 그 이유는 뭔지, 혹은 또 결혼을 안 한 우리 이렇게 둘의 이유는 뭔지 그런 얘기를 좀 나눠볼 거거든요. 원장님 결혼 안 했습니다. 하셨어요? 안 했습니다. 근데 특별히 못한 게 아니고 안 했습니다. 김홍석 원장님을 초대한 이유가 뭐죠? 결혼과 관련해서? 결혼을 안 한 사람 입장을 대변해서 이야기를 하라고 저를 부르니까요. 네. 그러니까 확실하게 못한 게 아니고 안한 거죠. 고르고 이렇게 해서 아니라 그럼요. 안 하셨다 이거죠. 그 이유 안 하고. 차츰 들어보십시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분은 결혼을 하셨고요. 예. 두 분이 결혼 몇 년 차 되시는 거죠? 저는 17년 차. 아까 둘이 사전에 얘기를 해봤는데 네. 17년, 18년 됐더라고요. 오, 1년씩 차이. 그러시구나. 꽤 오래됐죠. 그렇죠? 저 2000년
99년도에 결혼했으니까. 99년. 예. 와, 네. 꽤 오래됐네요, 진짜. 와? 98년이네요. 아, 와이프한테 혼날 뻔했다. 98년도였어요? 결혼 기념일 맞나? 딱 여쭤봤을 때 아, 바로 나와야 돼요, 이럴 때. 잠깐만요. 지금 세팅을 잘못하고 있었어요. 그런 거 묻지 마세요. 알겠어요. 대본에 이따가- 있는 것만 물어보시지 결혼기념일 같은 거 묻지 마세요. 근데 저는 듣기로 결혼을 할 때는 이제 딱 당사자를 보면 아, 이 사람이 내 짝이구나 하는 느낌이 확 온다는 사람들도 있던데 결혼하실 때 그런 확신 같은 게 있으셨는지 궁금해요. 변호사님, 저 먼저요? 조심해야 돼요. 저는 사모님이 솔직하게, 지금 솔직하게. 방송 보고 방송이 있어요. 아니더라도 네. 평상시에 워낙 이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 직장에서 만났거든요. 책상을 마주보고 있는 총무과 직원이었어요. 웬 아줌마가 앉아 계시는 거예요. 웬 아주머니가. 하여튼 결혼을 안 한 뭐 그런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아, 진짜로. 유부녀신 줄 알았던 거예요? 완전 첫인상을? 100%. 아. 그렇게 하다가 네. 직장 내에서 이제 서로 이제 호감을 갖고 자연스럽게 이제 결혼에 대한 생각을 했죠. 하게 되신 거예요. 네. 최 변호사님은요? 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엄청나게 이미 그대로 하시면 돼요. 아, 엄청나게 사랑하니까 결혼. 아, 지금도 엄청나게 사랑하고 있어요. 세팅 많이 한 느낌이 듭니다. 아. 너무 그땐 좋아서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합한 지경 말도 안 하고 이제 또 싸워요. 지옥으로 들어가는 모습도 있어요. 시작했던 분위기하고 지금 많이 다른 거 아니, 아니에요? 흥선이 생겨. 그러면은 김홍석 원장님께서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으신 이유가 혹시 뭔가요? 뭐 결혼 생각이 왜 없었겠느냐만 일단 뭐 어쩌다 보니 또 시간이 또 흐르게 되고 시간이 또 흐르다 보니 또 이렇게 타임도 놓치기도 했고요. 그래서 한번 뭐 그런 타임도 한번 놓치고 나니까 또 그냥 잊고 또 일에 집중하고 그러니까 계속 이런 게 반복되다 보니까 계속 놓치는 것 같아요. 아, 타이밍을 놓치시는 네네. 거예요? 네. 그리고 뭐 결혼할 마음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 not yet이라고 제가 아 근데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떤 게 네. 드냐면 네. 저는 결혼을 이제 하게 됐던 계기 중에 하나가 집안이 굉장히 유교 사상이 강한 집안의 차남의 막내. 그러니까 늘 아버지가 너는 커서 독립을 해야 된다. 부모랑 같이 살 생각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를 어릴 때부터 계속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 결혼은 반드시 적정한 나이에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아마 저도 모르는 의식 세계 저 어디에 독립을 해야 된다는 아마 강한 의지가 있었던 것 같고 안 할 거면 몰라도 할 거면 빨리 하자. 그래서 보금자리를 난 빨리 만들고 싶었어요. 결혼을 안 해도 독립은 할 수 있지 저도 그 생각하고 않습니까? 있는데. 결혼을 안 해도 독립할 수 있는 거죠. 과거에는 그런 생각을 별로 못했죠. 그래서 반드시 결혼을 해서 내 가정을 꾸리고 나만의 어떤 보금자리, 나를 기다려주는 우리 식구, 내가 뭔가 도와주고 지원해주고 뭐 이런 어떤 와이프, 또 우리 자식들 이런 울타리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 좀 빨리 해야 되겠다는 생각. 과거에는 뭐 집을 떠나서 독립한다? 네. 이거는 딱 두 가지 경우밖에 없었어요. 결혼해서 나가거나 중고생 때 가출하거나. 아니 농담이고. 출가하거나 가출하거나. 원장님 말씀드리니까 결혼을 꼭 해야 되는 건 아니다. 그 네. 결혼을 아직은 뭐 결혼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요새 말로도 이제 비혼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비혼족. 미혼은 하고 싶고 해야 된다고 느끼는데 아직 뭐 못하는. 다른 내부적인 사정으로 못하는 게 이제 미혼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독신은 아직은이 아니라 아예 할 생각이 없다는 걸 독신주의라고 하고 비혼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는 아직은 결혼할 생각이 없고 또한 결혼을 필수라고 안 느낀다. 선택이라고 느끼는 그런 새로운 그러나 트렌드라고 또 그러더라고요. 가족 분위기도 하나의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저희 이제 친가 쪽 가족이 총 사촌 누나 형들 동생들 다 합쳐서 7명이 있는데 그 중에 결혼한 사람이 2명입니다. 오. 네, 그리고 네, 거기다가 부모님들 세대에 계신 분들조차 물론 처음에는 결혼해라 왜 안 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정말 많았죠. 근데 이제 각자 또 삶을 지내오면서 그게 크게 영향을 또 안 미치니까요. 지금은 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게 너 삶이고 너 방식인 거지. 굳이 우리가 네가 결혼을 함으로 인해서 그 뭐 만약에 네가 그런 부분들을 억지로 했을 때 오히려 더 불행해지지 않느냐. 진짜요? 오히려 그런 이야기가 또 어떻게 보면 가족 전체에 약간 배어 있는 또 분위기다 보니까 저도 당연히 굳이 뭐 어릴 때부터 꼭 결혼을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뭐 그것도 그럴 수도 그런 것 있겠다. 같아요. 그러면 뭐 빨리 장가가야지 이런 스트레스를 별로 안 주시나 보네요. 네, 별로 그건 없었습니다. 지금은 뭐 별로가 그러니까 지금 거의 이제는 없는 것 뭐 같아.
빨리가 아니죠. 이제 이미 지금 잠깐 가라고 하면 10여 년 사이에 많이 분위기가 변한 것 같아요. 요즘 텔레비 프로 보면 혼술 남녀 뭐 이런 것도 네, 나오고 네. 혼술, 혼밥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예. 옛날에 10여 년 전에 그 미국 드라마가 유행했던 게 있어요. 섹스 앤 더 시티인가? 네. 미국 드라마. 거기서 혼자 사는 남녀간이 같은 공간에 사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걸 되게 선망의 대상으로 바라봤는데 지금은 우리나라 사람도 이제 공감하는 취지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김 원장님처럼 이렇게 혼자 살아도 별로 불편하지 않고 결혼은 꼭 해야 되나 이런 데 회의를 느끼시는 분들이 사실상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젊은 층에서는 아직은. 저는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나눌 건데 네. 필요하다는 전제 하에서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전 너무너무 좋다고 생각하니까. 저도 너무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너무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방금 되게 눈치 보셨어요, 방금. 그 제 사람이 다 눈치를 제 평생의 최고의 선택은 저희 와이프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눈이 그렇게 꺼지시는 거를 몇 달 만에 처음 동공지진이에요? 봤는데. 아니 아, 근데 김 원장님도 결혼을 뭐 하긴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뭐 결혼에 대한 로망 같은 거 있으세요? 아, 글쎄요. 아직 그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제 나이가 되니까 그러니까 좀 어릴 때는 그런 게 그냥 뭐 결혼하면 뭐 좋겠지, 신혼여행도 좀 좋은 데 가가지고 좀 더 아기자기하게 뭔가를 꾸려나가면서 살아야지 뭐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지만 지금 딱 제 나이가 딱 되면 그래 결혼을 하면 이제 내가 뭐 어떻게 모든 걸 좀 더 이거를 해결해야 되고 내 가지고 있는 걸 어떻게 좀 더 이거를 버려야 되고 막 이런 고민을 먼저 하게 되더라고요. 혼자만의 생활이 그동안 길었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 익숙해져 그럼요, 있어서 그럼요. 예. 그런 고민이 있을 수밖에 혹시 없겠네요. 돌싱 아니세요? 너무 잘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게 제가 간간히 이제 술자리에서 혹시 결혼 안 하셨냐 물어보면 네. 제가 돌싱입니다라고 얘기는 한 번씩 합니다. 장난삼아. 장난삼아. 예, 장난삼아 얘기는 하는데 돌싱은 아니고 아주 법적으로 깨끗한. 아니 저도 결혼에 대한 뭐 로망이 있다면 있는 게 이렇게 결혼을 해도 여전히 연인같이 그냥 커플같이 지내는 그런 모습을 상상을 하거든요. 그게 로망이었지 저희들도. 로망인가요 역시나? 결혼을 해서도 계속 네. 계속 네, 계속 여자친구 남자친구 같은 느낌? 아닌가 봐요. 소녀 감성은 여기네요. 아직 소녀 감성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은 네. 저는 이제 결혼을 해서 부모님하고 한 8개월 정도 같이 살았거든요. 네. 근데 물론 이제 집사람하고 다 서로 약속을 하고 했던 부분인데 8개월 동안 살면서 소리 없이 집사람이 우는 거를 봤을 때 나만의 환상이 있었구나. 부모님께 효도한다. 또 결혼을 하기 전에 약속을 했던 부분들이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시어른과 같이 지낸다는 것이 이게 현실이구나. 집사람 소리 없이 우는 거 보고 정말 마음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맞아요. 8개월. 그러니까 환상들이 거기에서 자꾸 현실로 느껴지더라고요. 결혼이 현실이다. 아하. 저희가 뭐 이 유부남 두 분께서는 왜 결혼을 결심하셨는지 그리고 비혼인 저희 둘은 왜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는지 이런 얘기도 좀 나눠봤고요. 잠깐 얘기를 하셨지만 또 결혼하면 넘어야 할 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상견례 혹은 양가 부모님께 허락을 받는 일 이런 것들을 저는 그래요. 제가 좀 보수적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산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네. 마땅한 저는 절차라고 보거든요. 양가 부모님하고도 원만한 사이가 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쵸. 근데 이거는 좋은 결과로 갔을 때는 당연하게 이렇게 방금처럼 되지만 그게 이제 막상 상견례를 했을 때 그 결과가 좋지 않게 되면 그거는 또 일이 사실은 다 틀어질 수 있는 일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결혼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견례가 당연히 넘어야 될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건 당연한 거죠. 저도 그 부담감이 되게 컸었어요. 어떠셨어요? 고시 공부를 한 5년 정도 했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사시 2차 볼 때 한 시험 딱 이제 고시 공부를 끝나기 전에 직전에 만났어요. 갑자기 오늘 공부하는데 애인을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친구 보고 농담처럼 야 미팅 좀 한번 시켜줘 했다가 미팅을 했다가 그 만나서 시험 끝나고 바로 결혼을 했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그 고시가 2개 돼 있었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텔레비 나오잖아. 열쇠 3개 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저랑 저희 집도 가난했지만 저도 되게 가난했어요. 되게 많이 걱정을 했어요. 부모님이 이거 혹시 반대하지 않을까? 근데 부모님이 뭐 속으로는 아깝고 뭐 하실지 몰라도
흔쾌히 승낙을 해주시더라고요. 아. 우리 와이프 보더니 이쁘고 마음씨 착하다 흔쾌히 승낙을 해줬고 돈이 없으니까 벌어놓은 것도 없었으니까 혼수도 없이 집도 없이 그냥 서울에 1,500만 원짜리 단칸방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와. 그래서 너무 그 결혼에 대한 어려움은 없었는데 예상은 너무 두려웠어요. 그 상견례하고 결혼 준비하는 게 너무 어려운데 서로 이제 딱 합의를 하고 뭐 혼수나 이런 거 없이 집도 없이 하자라니까는 너무 그게 편했더라고요. 너무 그땐 좋아서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지금도 좋으시죠? 29살 아가씨는 어디 갔는지 집에 가도 없더라고요. 그 아가씨가. 나온다. 아니, 좀 보호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본인께서 자처해서. 그러게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젊은 분들은 부담이 되게 되는 것 같아요. 상견례, 혼수, 집 마련 이런 것이 네. 너무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아까 말씀하셨지만 단칸방에서 시작해서 점점 키워가는 재미가 왜 있다고들 하잖아요. 예전에는. 키워가는데 10년 걸렸어요, 저도.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사실 제가 생각해도 처음부터 좀 제대로 된 곳에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 연령도 점점 늦어지고 결혼이 더 어려워지는 것 같긴 해요. 사회경제적으로 옛날에는 진짜 젊은 부부들이 빚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네. 했지만은 지금은 빚으로 시작하면 빚이 더 커지지 이 빚이 줄어들질 않으니까 경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런 면에서 처음부터 갖추고 시작하고 싶은 욕망도 이해는 가요. 그런 점에서는. 거의 불가능해진 것 같아요. 이제 빚을 청산한다는 자체가. 근데 저도 비슷하게 변호사님처럼 이제 시작을 했는데 요즘 후배들이 비슷한 얘기를 물어보면 저는 그렇게 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욕심을 좀 버렸으면 좋겠다. 어차피 똑같이 갈 수는 없어요. 나의 분수가 있는 거니까. 그런데 네. 저도 굉장히 어렵게 출발해서 시작을 했거든요. 모르겠어요. 요즘은 너무 많이 화려하고 너무 주변이 많고 또 이런 것들에게 자꾸 이제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욕심이지 않을까. 저는 자꾸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자꾸 불행해지는 거예요. 제가 제 주변에 이제 친구들, 후배들 결혼 이제 하고, 네. 그러니까 결혼을 할 때 되게 많은 고민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데 그 살아가는 과정에서 애도 분명히 생길 거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의 문제를 다들 고민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금전적인 부담과 비용이 생각보다 상당히 크다는 게 이게 결혼을 시작할 때 이미 뭔가를 좀 갖추고 시작하지 않으면 그 부담은 다 나한테로 10년, 15년 이상을 내가 쭉 안고 가야 되니까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안 하고 단순히 그냥 둘만 좋으면 뭐 어떻게든 간에 뭔가 이렇게 합의를 하면서 잘 지낼 수 있겠지만 이제 그런 미래가 두려운 거죠. 그렇죠. 네,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그게 같아요. 이제 일반 사람들은 전문직이니까 의사나 변호사나 뭐 판검사나 이러면 전문직이니까 그런 게 덜 할 줄 아는데 사실은 더 심해요. 그게 사실. 오, 그래요. 이 상대적인 것 같은데 그 분들이 전문직을 있는 종사자들이 오히려 더 비교도 많이 되니까 그런지 몰라도 더 심해요. 그러면 앞으로 장래의 경제 그것도 그거에 대한 부담감은 더 큰 것 같아요. 그러면 또 궁금한 거는 두 분, 나 진짜 결혼 괜히 했다. 이런 생각 드실 때가. 뭐 그런 질문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결혼 괜히 했다니, 그렇죠?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 결혼이라고 생각하는데 행복. 다시 태어나도 그 사람과 지금 카메라 꺼주셔야 되겠네요. 오늘 최 변호사님 눈이 자꾸 커지시는데. 질문을 이 작가가 질문을 왜 그런 질문을 써놔가지고 이렇게 지금 과하게 대답하기 너무 보이시잖아요. 제가 흥분해서 그래요. 갑자기. 그러면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을. 그러네요. 질문을 좀 바꿔볼게요. 나는 진짜 결혼 잘했는데 주변에 보니까 쟤는 되게 남의 얘기라고 남의 얘기라고 본인 생각하고. 얘기를 해주시는 것도 어떻게 해요? 아니 이렇게 남의 하고 어려워하시는 것도 처음 보네. 질문을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네, 네. 그 기원장님께서는 나 이런 거 보면 진짜 결혼한 사람 부럽더라 하시는 거 있었어요. 아프면 그래요. 지금 혼자 아플 사세요? 때. 아프면 그래. 아프면 다 필요 없고요. 옆에 누가 좀 있으면 좋겠구나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그 들어요. 사람 마음이 다 비슷한가 예, 보다. 딱 그죠? 아프면 지금은 모르겠는데 딱 아픈 순간 내가 지금 왜 지금 이 환경에 내가 혼자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옆에 누군가가 있으면 참 좋겠다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했고요. 때로도 살다 보면 또 되게 적적할 때 있잖아요. 네. 근데 이때 되게 또 막상 누군가하고 연락을 또 하려고 보면 또 없어요. 마땅히 할 마땅히가 사람이 없어. 없어요. 네, 마땅히. 그러면 TV를 봐도요, 이게 보는 것 같지 않고요. 허전하고 예, 뭔가 혼자 영화관 가도요, 뭔가 하고 있는 것 같지 않고 그럴 시기가 또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좀 다른 결혼한 사람들 보면 그래도 뭐 제가 볼 때는 겉에서 볼 때는 안에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치고받고 싸우면서도 이렇게 살면서 뭔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생각을 공유하고 뭔가를 하나 끌고 나갈 수 있는 게 생긴다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여행하고 같은 것 같아요. 여행. 그래요. 여행. 아. 예, 여행을 혼자 가면요. 뭔가 혼자만의 생각이 짙고 좋아지지만 누군가도 제일 좋은 걸 볼 때 나 누군가 이걸 좀 같이 봤으면 좋겠다는 아쉬움 항상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여행을 딱 같이 가면 딱 두 부래요. 가서 정말 친해지고 오는 경우와 따로 정말 따로. 등을 이렇게 두면서 오는 그런 경우인 것처럼 여행도 결혼도 같이 가는 사람들이 같은 방향을 보고 물론 마음이 안 맞으면 이렇게 되겠지만 거의 대부분 같은 조금 사고의 방식의 차이일 뿐인 거지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 사람이 내 옆에 있다는 거. 그게 되게 부럽더라고요. 여행 얘기하셨으니까 그런데 예. 뭐 결혼하게 되면 뭐 갈 땐 좋게 가다 싸우고 오는 경우 있다는데요. 20년 차 되면 있잖아요. 가기 전부터 싸워요. 갔다 와서는 거의 파탄지경 말도 안 하고 이제. 그러니까 저는 뭐 후회한 적이 없냐 뭐 이제 그런 질문이 아까 있어서 잠깐 그 부분을 좀 짚으면 사실은 집사람은 후회를 한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도 저 17년 차인데 17년 내내 후회를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사실은. 근데 저는 아니에요. 한 번도? 저는 그럼요. 그러니까 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내가 혼자였다면 가능했을까? 비익조라는 새가 전설의 새라는 새 있죠. 날개가 하나밖에 없고 눈도 하나밖에 없는 새. 근데 이 새가 날려면 다른 새를 만나야지 날 수가 있는 거예요. 전설의 새. 열리지 있잖아요. 뿌리가 다른 나무. 소나무가 서로. 그러니까 사람은 부족해요. 누구든지 모자르고. 그런 부분을 부부로서 만나서 서로 채워주고 나눠주고 생각을 좀 해봤어요. 유명한 스님의 부부 행복 특강 같아요. 주례사를 듣는 느낌이었어요, 지금. 둘이서 너무 많이 얘기했잖아요. 아니, 뭐, 최 변호사님은 결혼 안 한 사람, 이렇게 이럴 때 부럽다 싶으신 순간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뭐, 후회하시진 않아도, 이렇게, 그래도 좀 이럴 때 혼자였으면 하실 때도 좀 있지 않을까요? 뭐 경제적인 부담이나 가족에 네. 대한 의무 이렇게 닥치고 했을 때 그때 조금 아. 혼자인 친구가 부럽긴 한데 저희 때랑은 좀 다른 게 뭐냐면 네. 저희 때는 비혼이나 미혼이 문제가 아니라 요즘 유행하는 말 또 다른 말 있잖아요. 조론. 부부 들어봤어요. 야, 그거 이혼도 너무- 아니고 별거도 아니고 다만 떨어져 사는 거. 법적인 부분이 이런 있으면서. 조론이 이제 몇 명이 이제 하더라고요. 이런 걸 봤을 때 이혼은 부럽지는 않는데 조론은 부러운 경우가 자주 있어요. 조론이 이제 뭐 이렇게 서로 선택에 의해서 네. 좋은 감정을 유지한 채 떨어져 사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가 사실 많아요. 잠깐만, 그런 상황이 부러우시다고요? 부러운 경우 자주 있죠. 자주 있으세요? 예. 그 아까 처음에 시작했던 분위기하고 지금 많이 다른 거 아니 아시죠?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떨어져 산다. 떨어져 사는 거. 저도 이 방송에서 몇 번 얘기했지만 이제 애들 저 와이프가 애들 데리고 서울 가서 살고 예. 저는 청주에 사는 걸 네. 이제 도모를 하고 있는데 이게 꿈을 꾸고 있는데 그게 사실 기러기 아빠처럼 보이지만 제 스스로 제 자신의 삶의 영역을 위해서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기러기 아빠랑 좀 유형이 틀린 거죠. 네. 내 스스로 선택한 거니까는 이야. 그런 점에서는 저도 조론이라는 제도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조론이라는 게 요새 많이 이제 혼밥 혼술처럼 많이 네네. 유행이 됐죠. 백일섭 씨. 백일섭 씨가 예. 그런 말을 했었는데 원래 이게 일본의 유명한 작가가 책으로 냈던 거거든요. 조론이라는 거는 우리 미혼이나 뭐 비혼이나 한 것처럼 저희 세대는 이제 조론이라는 것도 이 비슷한 부분을 유형이 되는 것 같아요. 사모님도 지금 같이 공유는 하고 계세요, 혹시?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근데 조금은 일시적으로라도 시간을 좀 갖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은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이런 조론이라는 게 나타난 이유가 있을까요? 뭘까요? 이유가 있다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일단은 자기 자신을 중시하는 거. 우리 원장님처럼 내 삶의 영역이 있고 내 취미가 있고 내가 지향하는 바가 있는 거. 그다음에 이제 가족 문제나 부부 간의 스트레스. 그다음에 경제적인 부담. 그다음에 혼자만의 문화가 또 발달됐잖아요. 네. 이제 혼밥 혼술처럼 그런 것이 하나의 트렌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비혼이나 조론, 나이 먹은 사람들은 조론, 뭐 이런 문화가 새로 트렌드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해요. 아니, 지금 저 변호사님께서는 결혼한 지가 이제 18년, 19년 차인데 지금 그런 생각이 있으시다면
우리 와이프도 혹시 그런 생각이 있는데 나만 혼자 지금 계속 상의하자, 어디 같이 가자, 같이 밥 먹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여쭤보세요. 근데 전 되게 조금 다르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네. 보통 일반적으로 남자는 집에 들어가면 이야기를 잘 안 하잖아요. 여긴 특이 케이스예요. 아니요, 그래도 그게 싫다 하더라도요. 여성분 입장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누군가가 밖에서 그동안 내가 같이 있는 사람이 와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한테 해준다면 그게 귀찮을지언정 그 분은 아마도 사랑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아마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저희 집사람이 예. 아, 그건 착각일 수 있어요. 요즘 와이프들은요 그런 얘기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여자들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 그게 되게 여성분들은 그런 미묘한 거에 대한 그게 크더라고요. 맞아요. 여기 스태프들은 다 알고 계신데 원장님 우리 집사람하고 저는 여기 올 때 사전 녹화도 해요. 네. 그러니까 오늘은 결혼 얘기야. 앉아봐. 얘기도 아까 하고. 우리 박 작가님이 그러잖아요. 남편 늦게 들어오는 게 제일 좋다고. 천국이라고. 아이고 이거 착각이에요, 착각. 작가님을 놓치고 있었네. 아, 귀여운 여성. 아까 맞잖아요. 작가님 그랬잖아요. 그죠, 남편 그죠. 늦게 들어오는 게 제일 좋다고. 씁쓸하네요. 결혼에 대한 로망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 같은데 김 원장님은 주변 지인들 결혼식은 많이 가실 것 그럼요. 같아요. 거기서 뿌린 돈만 엄청나게 엄청 뿌리고 다녔습니다. 희수를 해야 되는데. 그쵸? 네, 회수를 그래서 제가 농담삼아 하는 얘기가 네. 있습니다. 웃으면서 야 너희들 한 사람당 나 결혼식 때 100만 원씩 낼 수 있을 때 내가 결혼할게. 제가 웃자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 정도로 저는 뭐 제가 나중에 결혼할 그건 있겠지만 그 뭐 많이 이제 결혼을 하죠. 정말 많이. 지금은 이제 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좀 다르긴 하지만 좀 한 번씩 부럽습니다. 많이 부럽기도 하고 저도 언제 내가 저 자리에 이렇게 한번 있을까? 무슨 회수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횟수 목적이 한 번씩 이런 생각을 하는데 딱 또 드는 생각은 아직은 저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닌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뭐 그런 거 얘기 들어본 적 있는데 비혼인 분들 그리고 앞으로도 결혼 계획이 한동안 없을 것 같은 분들이 이렇게 뿌린 축의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비혼식이라고 혼자 기념하는 괜찮네요. 거기 이제 지인들을 불러서 이렇게 좀 축의금을 이야. 받고 그런 것도 뭐 요즘 하는 분들이 있나 보더라고요. 김 원장님이 그러면 내가 결혼을 하면은 포기해야 할 것들이라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뭐 공통적일 것 같아요. 아까 뭐 잠깐 그 제일 처음 오프닝 때 네.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유재석 씨가 처음에 얘기했던 모든 걸 얻었지만 나를 버렸다. 근데 이게 정말 맞다고 생각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지금 이제 해오면서 많은 일들을 어떻게 보면 눈치 없이 눈치를 보지 않고 제 소신껏 하고 지내왔던 것들을 물론 상의도 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많이 위축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은 사실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점점점 나중에는 처음에는 좀 이 정도 크기였다면 나중에는 갈수록 이게 더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가장 아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해보니까 유재석 씨가 거짓말을 새로운 나를 찾았다니까요. 제가 집에서 우리 마누라하고 수다 떨면서 내가 야 역시 방송인이구나. 사전 녹화를 하고 오셔서 이런 말씀이 가능하신 것 같고요. 새로운 나를 찾고 나머지 것도 찾고 아니라니까.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주변에 유부남 분들은 좀 부러워도 하시죠? 많이 부러워하죠. 많이 부러워하죠. 네, 특히 이제 술 마시러 갈 때 많이 부러워하죠. 그래서 좀 늦게 가서 될 때 많이 부러워하죠. 그렇죠. 근데 그거는 진짜 겉으로 보이는 잠깐 그냥 그 중에 하나일 뿐인 거고요. 저는 또 저한테 반대죠. 저는 또 오히려 반대예요. 또 이렇게 부러워. 예. 왜냐하면 가서 들어가면 혼자 있을 때가 또 있으니까. 아니, 혼자 사는 집에 들어가시지만 그 친구분들은 지옥으로 들어가는 걸 수도 있어요. 혹시 지옥이세요? 변호사님! 변호사님! 별로 안 그래요. 자꾸 가끔 이렇게 진심이 툭툭 나오는 것 같아요. 그분들, 친구분들. 다른 분들이. 제가 볼 때 지금 세팅이 잠깐 중간중간에 허물어지시는 큰 소리 생겨. 결혼에 대한 속마음을 점점 더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해보고 있는 것 같은데 결혼에 대한 생각을 또 얘기해 본다면 나는 다시 태어나면 결혼한다. 반드시 한다. 근데 집사람하고는 안 한다. 왜요? 왜냐하면 저 때문에 그동안 많이 힘들었으니까 또 힘들게 해줄 순 없잖아요. 그럼 다른 분을 또 힘들게 하진 않을까요? 그게 좀 걱정인데. 사람만 집중하고 힘들게 하죠. 걱정인데. 네, 그래서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 한번
네, 이런 생각이죠. 끝까지 사랑꾼의 면모를 보여주시는. 아니, 사랑꾼은 아니고요. 그러면 네. 최 변호사님은 어떻게? 저도 당연히 결혼을 뭐 할 거고 한다면 뭐 지금 와이프랑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근데 저 와이프는 절대 저랑은 다시는 안 한대요. 근데 딸 있잖아요. 딸이 둘이 네. 있는데 우리 막내딸이 소원이 현무양처가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딸들한테는 가능하면 결혼하지 말라고 그래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이제 그 여성의 사회적인 처지나 결혼에 대한 의무나 부담이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하지 말고 네 자유스럽게 살아라 그러거든요. 딸들에게 가급적이면 결혼을 하지 말아라. 네,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저도 결혼에 대해서 자꾸 긍정적으로만 생각이 들지가 않는 게 결혼하고 나면은 경력이 단절되는 여성분들도 너무 많고 아기 키우면서 워킹맘으로 사는 것도 너무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접하니까 아니라니까.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다 있어요? 좋은 쪽으로 생각해야지 왜 그래. 방법이 있다니까. 결혼이야말로 절대 행복의 가치가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절대 가치의 행복의 아이고, 결혼이 진짜. 왜 자꾸. 너무 결혼 예찬론자 저는 그래요. 오신 저는. 것 같네요. 네, 저는 오늘? 그렇게 해야 돼. 아 그래요? 어떠세요? 혹시 만약에 과거로 돌아간다면 내가 빨리 결혼했었다면? 과거? 다시 태어난다면? 네. 그래서 저는 다시 태어나면 빨리 결혼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결혼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늦어지고 계속 네. 이러면서 저도 머리가 커지고 사회를 보는 시선이 생기고 이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의 기준도 너무 높아지는 것 같고 또 제 위치도 그렇고 하여튼 여러 가지 상황들이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져 버린다는 좀 이게 좀 순수하지 못한 나중에 마음으로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결혼을 한다면 좀 더 순수하게 정말 좋아하는 사람과 그냥 잘 모를 때, 못 모를 때 빨리 맞아, 결혼하고 예, 그게 차라리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금은 정말 이렇게 한 번씩 그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 세상에서는 이 현세에서는 늦었지만 다음 세계에서는 별로 안 늦었어요. 뭐부터 그렇게까지. 남들을 보면 외모하고 말씀하시는 거 보면 50이 넘은 줄 알겠어. 어떻게. 다음 생에서는 네. 아주 빨리 결혼할 생각입니다. 진짜 못 모를 때. 네. 우리 김홍석 원장님 같은 분이 늦게 결혼하는 거는 국가 경제적으로 크나큰 손실이에요. 유능한 전문직 독신남들 이거 큰 손실이거든요. 오스카 와일드가 멋진 말을 했잖아요. 어떤? 저런 사람들한테는 세금을 왕창 내게 된다. 다른 남자가 갖지 못한 행복을 갖고 있다고. 그럼 두 분은 뭐 세 분께 다 여쭤볼게요.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다라고 생각되시는 거 있어요?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까 잠깐 얘기했던 베푸는 것, 배려하는 것, 소통하는 것,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좀 생각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이런 거 좀 중요하지 않을까요? 왜 자꾸 웃어요? 정말 주례사 듣는 것 같아요. 진짜로. 나도 결혼을 기대받으려는 거야. 그런 생각이 좀 들죠. 네. 최 변호사님은 저는 뭐 네. 비혼이나 조론이라는 그런 상황이 요새 유행이잖아요. 네. 그런 게 주는 메시지는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아. 각자의 뭐 목표나 지향이나 영역이나 취향 같은 걸 서로 존중해 주자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결혼이랑 과연 둘이 합쳐지는 거잖아요, 또. 네. 그 비혼이나 뭐 조론과 달리. 그렇다면 둘이 합쳐질 때는 뭔가 플러스 알파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각자의 목표나 각자의 지향에 도움이 서로 돼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나라 기존 결혼제도 보면은 어느 일방이 구속되고 희생하고 포기해야 되고 자기 거를 이런 건 좀 문제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결혼 만약에 전 미혼이나 뭐 비혼이나 뭐 이혼이나 조론 이렇게 많아진 상태에서도 서로 위아래 다 뜯겨 나가잖아요. 네. 그런 상태에서 결혼 제도가 본래의 취지를 가지려면 각자의 영역 존중 플러스 서로 복돋아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관념이 좀 생겨야 될 것 같아요. 예. 좋은 말이죠? 네. 100% 둘에서 이 말이 더 좋죠. 100% 찬성입니다. 김 원장님은 내가 결혼을 하게 된다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어떤 저는 거예요? 같은 이야기인데 조금 관점을 살짝 틀겠습니다. 네. 상대방을 배려한다고도 생각을 해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의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본인의 행복이 나만의 행복이 되면 안 되고요. 같은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행복할 수 있는 그 위치를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배려를 해야 되는 상황도 생길 거고 내가 반대로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모든 베이스를 딱 두고 보자면 결국은 내가 행복해야지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들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도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같은 이야기를 생각합니다. 같은 이야기에서 저는 그러니까 또 저는 아직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또 기준에서 약간 다르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김 원장 얘기에 공감이 가는 게 저도 오늘 주제를 공부하면서 찾아본 명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중에 행복을 찾으려고 결혼하지 말고 행복을 나누려고 결혼해라 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본인이 행복해야 결혼 생활도 행복해진다는 얘기야. 근데 본인 행복을 정말 극단으로 추구한 사람이 있거든요. 비관주의자세요? 소크라테스가 철학자 소크라테스가요. 자기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그랬어요. 가족도 안 돌보고 자기는 여자들하고 그래요? 놀아나고 그러면서 자기는 성인이 됐고 자기 마누라는 완전히 악처로 만들었다네. 크산티페는. 너무 자기 것만 추구해도 또 안 돼요.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이렇게 너무 이렇게 훅 가셨는데 지금 요 톨 내에서 자신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는 그 이야기를 드리는 거지. 알겠습니다. 그런 얘기셨을 거예요. 아, 네, 뭐세 분이 갖고 계신 결혼에 대한 생각까지도 얘기 나눠봤는데요. 네, 오늘의 공감 키워드로 또 마무리를 해봐야죠. 오늘의 공감 키워드는 결혼은 피부 관리다. 오. 김웅석 원장님께서 예전에 어느 인터뷰를 보니까 네. 수술보다 피부 관리가 중요하다면서 수술을 위해 병원을 찾지만 정작 병원문을 나서면 피부 관리에 소홀해집니다. 그러나 치료 후에 좋은 상태를 유지하려면 평소에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아, 오늘 손님 준비 아주 잘하셨네요. 결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수술이 끝이 아니라 시작인 것처럼 결혼도 끝이 아니라 새로운 또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부관계 잘하고 그다음에 가족 관리 잘하려고 그러면 결혼과 동시에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가짐으로 꾸준히 관리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원만한 결혼 생활, 자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야, 아니 이렇게 누군가가 터줏대감께서 본인의 인터뷰 기사를 이렇게 리뷰해 주시고 기분이 어떠세요? 저 감동받았습니다. 아니 워낙에 유명하시니까 야. 자꾸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게스트 맞춤형 공감 키워드. 야, 네. 오늘 아주 이렇게 마무리할 시간이 다 돼가는데 오늘 함께 하신 소감이 어떠세요? 아우 정말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글쎄요, 그냥 고민만 하던 거를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또 다양한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취지를 들을 수 있어서 정말 좋았던 것 같고 자주 불러주세요. 아직 저기 미혼이시니까 네. 공개 여성 구원장. 뭔 소리예요? 알려주시죠. 어떤 분을 만나고 싶다 이런 거 혹시 있으세요? 그러면? 저는 만나게 되면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이야기를 했을 때 서로가 뭔가 공감이 하나 되는 형성되는 부분들도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서로가 일단 토론할 수 있는 그렇다고 아주 심각한 그런 이야기는 아니지만 일단 그런 말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안 되면 웃음 코드 다르면요. 그거 되게 괴로워요. 맞아요. 그거 정말 괴롭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랑 똑같은 거라 생각을 해요. 네, 저도 사실 그래서 공감합니다. 좀 그런 코드가 좀 맞아야 되지 않나. 코드가 맞는 여성분. 네. 너무 이렇게 저를 부르지 근데 여기 정면으로 뵀잖아요. 네. 정말 되게 귀엽게 죄송하지만 되게 귀엽게 생기시고 네. 피부도 되게 좋으세요. 그러니까 분장을 해서 그렇습니다. 오늘의 달콤한 수다를 마무리해볼게요. 천만요정 배우 오달수가 우리를 견제하는 그날까지 저희는 계속됩니다. 쭉! It's a beautiful night. We're looking for something dumb to do.